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단기에서 건축 구조와 건축 계획을 강의하고 있는 안남식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2021년 국가직 9급의 건축 구조 문제풀이 20문제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제 경향 분석표부터 분석을 한번 쭉 보여드리죠. 자, 구조 역학부터 이 제일 왼쪽에 구분이 있는데 문항수, 이 건축 계획을 혹시 문제풀이를 들으셨던 분은 대충 내용을 아실 거예요. 지금 국가직 9급에 있는 게 제일 앞에 있는 숫자고요. 가운데 있는 두 개의 숫자가 작년 2020년 지방직과 국가직의 문항수입니다. 자, 여기서 특징적으로 알 수 있는 게 2019년 전에만 해도 건축구조가 그렇게 문제가 많이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4문제, 5문제, 4문제, 즉 20%는 꼭 구조 역학에서 출제가 된다 하는 거죠. 굉장히 큰 겁니다. 4문제라면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특징이 목구조와 조적구조가 한 문제씩으로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무조건 5% 해서 한 문제씩으로 나오게 됐죠. 앞으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거나 공부하기 싫다, 범위를 좀 좁히고 싶다 하면 목구조하고 조적구조를 중요 부분, 기출문제 나온 부분 위주로 하면 되고 구조역학은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구조계획 설계하 중에 3문제, 4문제, 3문제인데 여기가 3문제, 기초구조가 보통 2문제씩 출제가 됐는데 이번에 한 문제가 출제가 됐죠. 한 문제가 덜 나왔습니다. 이 덜 나온 게 보통 철근 콘크리트가 5문제 25%였거든요. 제가 선정위원 들어갔을 때도 항상 25% 5문제씩 나왔는데 한 문제가 더 나왔죠. 여기 기초구조 한 문제가 철근 콘크리트로 넘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철골 같은 경우에 4문제, 2문제, 4문제인데 이 2문제일 때가 뭔가 잘못 낸 거죠. 4문제가 정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출제 경향은 평상시와 전혀 다르지 않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건축계획 기출문제를 풀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지금 기출문제 풀이를 할 때는 항상 이런 형식으로 하죠. 책형을 먼저 설명을 하고 난이도 하, 중, 상. 이거는 이 난이도는 제가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선정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수험생들이 어떻게 느꼈을까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솔직히 선정위원으로 들어가면요, 선정위원이 생각하는 난이도가 있고요, 또 제가 생각하는 난이도가 있고 수험생이 생각하는 난이도가 다 틀립니다. 근데 이거 제가 생각하는 거나 선정위원으로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좀 괴리가 있지 않겠어요? 뭐야, 저게 난이도가 하야? 나는 상으로 생각했는데. 그래서 항상 저는 수험생들이 생각하는 난이도로 표시를 해놓습니다. 이거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도 만약에 자기가 틀리다 그러면 본인이 그만큼 공부를 덜 한 겁니다. 합격생에 비해서 합격생 기준으로 항상 난이도는 표시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교재의 페이지, 2021년 교재, 건축구조 교재의 페이지를 전부 다 적어 놨으니까 이렇게 지금 페이지 수가 4개죠? 페이지 수가 4개. 188, 188을 왜 2개를 나란히 해놨냐? 3번, 4번이 똑같이 188페이지에 둘 다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보기가 1, 2, 3, 4에 있는 페이지다 보시면 됩니다. 자, 1번부터 갑니다. 난이도는 하고요. 건축구조 기준에서 설계 하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2번이 틀렸는데요. 고정 하중. 자, 고정이라는 건 뭔가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고정으로 돼 있는 거는 건축 구조물 자체의 무게와 구조물의 생애 주기 중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수평하중을 얘기한다. 수평하중. 자, 우리 항상 이 처음에 건축 구조 기준 또는 설계 하중을 얘기할 때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게 하중의 분류죠. 하중의 분류할 때 제일 크게 큼직하게 분류하는 게 정적 하중, 동적 하중. 정적 하중, 움직이지 않는 하중. 정적 하중에서는 대표적으로 고정 하중과 활 하중이 있다. 즉 고정 하중은 고정 하중은 동적 하중이 아닌 정적 하중입니다. 그 정적 하중에는 고정 하중하고 활 하중이 있는데 동적 하중에는요, 동적 하중은 수평으로 움직이는 바람과 지진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수평 하중 하면 고정 하중은 틀린 거죠. 고정 하중은 수직 하중이고 정적 하중은 수평 하중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린 정답. 난이도 하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거고요.
2번으로 갑니다. 역시 난이도 하입니다. 강구조 용접 적합부에서 용접 후 검사 시에 발생될 수 있는 결함의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 용접의 결함 종류가 무척 많죠? 11가지인가 12가지가 있죠. 그런데 비드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요거 기출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죠? 자, 기출문제가 아마 제가 다음 페이지에 준비를 해놨죠. 요게 지금 단원별 기출문제 그대로 나온 2010년 지방직 7급. 간혹 가다가 저한테 질문이 들어옵니다. 교수님, 저는 9급 준비생인데요. 7급도 문제를 봐야 될까요? 지금 이게 뭡니까? 제가 해설 문제풀이를 하고 있는 게 9까지 9급이잖아요. 9급 문제가 7급에서도 비슷한 게 나온다고요. 3번에 보시면 용접의 진행 방향으로 1회의 용접 조작을 패스라고 한다. 이 패스의 정의를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용접을 해서 생기는 용착부, 용접의 부위죠. 용접의 부위를 뭐라고 합니까? 비드라고 한다고요. 이 비드에 대한 용접 부위에 대한 설명이 2010년 지방직 7급의 기출문제로 출제가 됐죠. 이걸 공부하신 분은 아하, 그러면 이 비드가 용접한 부위를 얘기하지 용접 결함이 아니구나 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 9급 준비하시는 분도 당연히 7급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 문제를, 좀 더 어려운 문제를 공부하셔야 쉬운 문제를 맞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9급 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7급을 보셔야 된다. 자, 2번, 3번, 4번은 그 11가지 중에 종류 중에 하나지요. 자, 3번도 갑니다. 3번 같은 경우에도 역시 여백이 일단 많잖아요. 여백이 많으면 난이도 무조건 합니다. 철근 콘크리트 기둥에 축방향 주철근에 겹침이음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자, 겹침이음 X입니다. 겹침이 아니라는 소리는 뭐냐? 일반적인 경우죠. 일반적인 경우에 주철근의 최대 철근비 0.01에서 0.08. 그런데 퍼센트로도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죠. 1%에서 8%. 그런데 주철근의 최대를 물어봤어요. 최소면 1번이지만 최대니까 4번이 정답이죠. 자, 항상 이거 나올 때마다 제가 이거 하나만 설명 안 했죠. 8, 4, 6 세 개를 설명을 했죠. 일반적인 경우 8. 그리고 겹침이음인 경우, 지금 이거는 겹침이음 되지 않은 경우니까 겹침이음 되면 4. 근데 그것도 아니고 겹침이음 아닌 것도 아니고 겹침이음도 아니고 특수 모멘트 골조는 6, 8, 4, 6 항상 3개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문제는 나중에 기출 변형 시간에도 같이 설명을 하겠지만 간단합니다. 여기에서 최대를 최소로 바꾸면 1번이 정답이 돼요. 겹침이음은 되지 않는 게 아니라 겹침이음 된 경우는 또 4번,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문제 싹 바꿔갖고 특수 모멘트 골조에서의 최대 철근비 하면 또 6으로 바뀌는 거죠. 얼마든지 문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답은 4번. 문제 4번으로 갑니다. 역시 난이도 합니다. 이거 아마 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은 달달달달 외우셨을 테니까 아주 쉬운 문제죠. 보통 중량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 이거 문제를 다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처짐을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요 400메가파스칼 요게 우리 기준이 바뀌었죠. 기억나시죠? 요게 지금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 수평철근비가 바뀐 거고 어쨌든 일방향 슬래브. 자, 일방향 슬래브 글자 수가 많잖아요. 그럼 무조건 보는 한 글자, 일방향 슬래브는 여러 글자, 여러 글자는 10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순서가 캔틸레버, 단순지지, 1단, 양단 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10, 20 틀렸네요. 이게 틀렸기 때문에 1번이 바로 정답. 24, 28. 그래서 이게 일방향 슬래브 아무런 얘기, 리브에 대한 얘기가 없이 일방향 슬래브다. 그러면 10, 20, 24, 28. 만약에 리브가 있는 거 또는 보다 그러면 이게 8, 16, 18.5, 21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부 암기만 하면 그냥 한 2, 3초 내로 답이 나올 수 있게 돼 있는 문제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5번으로 갑니다. 우리나라 건축물 내진 설계 기준의 일반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요거는 페이지가 달랑 하나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페이지가 나와 있다는 건 이거 다 있다는 거 아닌가? 기본적으로 난이도를 보셔야 돼요. 난이도가 상입니다. 난이도 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전혀 없는 내용이구나. 기본서에 요 212페이지 1번과 3번 정도는 나와 있습니다만 2번은 전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로 2번이 정답이죠. 바로 이 변이 의존형 감쇄장치라는 게 요 상대 속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자, 요게 핵심 단어입니다. 속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변이 의존형이 아니라 속도 의존형. 만약에 변이 의존형으로 가려면 여기가 상대 변이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변이는 변이를 따라가고 속도는 속도를 따라가야죠. 변이와 속도가 따로따로 너 따로 나 따로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틀린 건데 이 내용이 기본서에 전혀 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건축 계획도 뭐 간혹가다 그렇지만 건축 구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를 들어서 기본서 1200페이지짜리 이 기본서에 없는 내용으로 문제를 좀 만들어 주세요 하면 20문제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2만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한 100년 동안 나올 공무원 시험 문제를 다 만들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전혀 기본서에 없는 내용이 어마어마한 게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난이도 상 문제는 풀라고 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찍는 문제입니다. 대신에 나머지 1번, 3번 같은 보기는 알 수 있죠.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제치고 사지선다가 아닌 이지선다 정도로 줄여서 찍는 문제로 판단하시면 된다라는 거. 왜냐하면 저런 것까지 다 공부하시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드렸죠. 기본서 페이지가 1200페이지가 아니라 한 8000페이지 돼야 된다고. 이런 것까지 다 하려면 8000 갖고는 모자라고요. 한 13000 정도 돼야 될 것 같아. 기본 이론만 4개월 하는 게 아니라 한 4년 해야 됩니다. 4년 동안 이론 공부하고 나머지 뭐 2, 3년 동안에 무슨 핵지청하고 문제풀이하고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벌어지는 거죠. 이런 건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완전히 틀리라고 생짜로 내는 완전히 누구나 다 똑같이 찍는 난이도 상황 문제가 이번 국가직 9급에서 4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6번 문제로 갑니다. 이건 난이도 중짜리인데요. 여러 번 출제가 됐었던 문제지요. 철근 콘크리트 기초판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서 나오는데요. 이게 기본 여러 번 출제가 됐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1번에 보시면 조적조 벽체를 지지하는 기초판의 최대 힘 모멘트를 계산할 때 위험단면은 딱 3개밖에 없죠. 위험단면은 정확하게 3개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적조냐, 처음에가 콘크리트냐 조적조냐 아니면 강제 플레이트가 있느냐 3개인데 그중에 조적조 제일 쉬운 게 나왔어요. 벽체 중심, 담부 사이에 무슨 지점이에요? 원래는 중간 지점입니다. 중간 지점이라는 게 뭐예요? 딱 반이죠. 그림으로 그려드리면 여기가 벽체예요. 조적 벽체. 조적 벽체에 우리가 항상 중심선은 1.3선으로 그리기 때문에 이렇게 1.3선으로 그렸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위험단면은 어딥니까? 외면과 벽체의 중심과 담부, 흰색과 빨간색의 사이, 이 녹색이죠. 녹색이 빨간색과 흰색과 얼마의 차이가 있습니까? 딱 반이잖아요. 2분의 1 지점에 있는 거죠. 원래는 구조 기준에는 중간 지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중간 지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요게 틀린 거고 나머지는 여러 번 출제가 됐었던 기출 문제를 아마 보셨던 분이라면 충실히 보셨던 분이라면 별로 어렵지 않게 맞추셨던 문제. 6번의 정답은 1번. 7번 갑니다. 조적식 구조의 재료 및 강도 설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난이도를 제가 중상이라고 표시를 했죠. 이게 437, 39, 447. 요 4번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3개밖에 없죠. 보기는 4개인데 왜 3개밖에 없을까? 2번에 보기가 없는 내용이죠. 교재에 없습니다. 1번, 3번, 4번. 요게 1번, 3번, 4번에 있는 페이지예요. 그래서 근데 4번도 어떻게 한 번도 교재에는 있지만 강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참고하세요 라고 했던 내용인데 나왔죠. 자, 그래서 2번은 생전 처음 보는 아예 교재에 없는 내용, 4번은 교재에는 있지만 강의는 안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난이도 중상. 자, 그런데 여기서 역시 상식으로 맞출 수 있었어요. 2번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니까 찍었다 치더라도 1번, 3번은 워낙 시험에 기출로 많이 나왔으니까 쉬운 거죠. 다 금방 맞출 수 있었던 거. 결국엔 이지선다인데 4번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 휘임직경. 제가 건축 구조는 비롯해서 건축 계획에서도 회전 반경, 내변 반경, 회전 반지름, 뭐 단면 2차 반경이라고 하는 반지름은 엄청나게 많이 사용했고 설명을 드렸지만 휘임직경이라는 단어는 지금 처음 나옵니다. 휘임직경이 뭐냐?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 이게 휘어지는 때 뭐 보통 이렇게 원형으로 표시를 하잖아요. 원형으로 표시를 할 때 여기에서 중심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이거를 보통 우리가
R로 표시를 해서 레디어스 해갖고 다 회전 반지름, 반경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직경은 뭘까요? 이걸 가지고 이 반지름의 2배죠, 2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다이애미터라고 해갖고 직경이 되겠죠. 그러니까 직경이나 반지름이나 개념이 똑같다고요. 얘가 갑자기 확 휘면은 반지름이 훨씬 더 작아지고 우리 지구처럼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완만하게 구형으로 형태로 만들어지면 반지름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 얘기는 휨 직경과 회전 반지름은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직경이 10에서 25 한마디로 가는 철근이죠. 가는 철근은 이 휨 직경 또는 반지름이 가는 철근은 좀 확 휠 수 있겠죠. 굵은 철근은 좀 조금밖에 못 휘겠죠. 그래서 가는 철근은 확 휘니까 반지름이 작아지겠고 또는 직경이 작아지겠고 굵은 철근은 덜 휘니까 지구처럼 덜 휘니까 반지름 또는 직경이 커지겠고 그래서 이 숫자인 8배와 6배가 서로 바뀌었습니다. 10에서 25는 가는 철근이니까 조금 반지름을 직경을 가져야 되는 거고 29와 35는 굵으니까 그렇게 많이 휠 수가 없으니까 큼직하게 반지름도 커지고 직경도 커지고 8배와 6배가 서로 바뀌어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전혀 2번 같은 경우에 전혀 몰랐으니까 그냥 찍는다 하더라도 4번 같은 경우에 휨 직경이 뭐였을까? 요 그림만 잘 생각을 하셨으면 휨 직경과 반지름이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개념이 비슷하다라는 걸 생각을 하셨으면 가는 거는 작게 큰 거는 더 크게 갈 수밖에 없는 6배와 8배가 바뀌었다라는 걸 눈치채실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완전 생짜로 상이 아니라 난이도 중상으로 표시를 해놨죠. 자, 8번으로 갑니다.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부재의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갑니다. 자, 1번에 보시면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부재는 미리 압축적을 가한 인장 구역에서 개수화중에 의한 열심히 제가 외운 건 비균열, 부분균열, 완전균열 맞는 것 같지만 여기 개수화중에 의한 거죠. 근데 개수화중에 의한 걸 잘 모르셨다 하더라도 이 지금 보시면 밑에 부분에 3번에도 보시면 사용화중에 의한 4번에도 보시면 사용화중에 의한 이게 다 얘네들은 다 3번 4번은 사용화중에 의한 걸로 계산을 했는데 얘만 개수화중으로 했네? 이게 틀린 거죠. 개수화중이 아닌 반드시 사용화중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프리스트레스는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일반 철근 콘크리트에 비해서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화중과 개수화중의 차이가 뭡니까? 사용화중은 그냥 D 플러스 L로 결정을 하는 거죠. 개수화중은요 1.2D 플러스 1.7L로 계산을 하는 거죠. 이게 틀린 거죠. 1.6L이죠. 개수가 이렇게 1보다 큰 개수가 붙느냐 안 붙느냐, 안 붙으면 사용화중, 붙으면 개수화중. 그런데 철근 콘크리트는 대부분이 다 개수화중으로 사용을 하죠. 그 이유가 굉장히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프리스트레스는 무지하게 튼튼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대부분 사용화중으로 사용합니다. 이 1번에 사용화중이 아닌 개수화중으로 사용했으니까 틀린 1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죠. 쉬운 문제도 아니고 어려운 문제도 아닌 딱 난이도 중짜리 문제였었습니다. 자, 9번으로 갑니다. 요거는 이제 뭐 난이도 중이라고 하기에는 뭐 글자를 많이 읽긴 해야겠지만 그냥 제 수업을 착실하게 들으신 분은 쉽게 맞출 수 있었는 난이도 하짜리죠. 과도한 처짐 문제입니다. 과도한 처짐에서 항상 처음에 나오면 이게 손상되기 쉽냐? 뭐냐? 이게 손상될 염려가 없다. 그럼 무조건 240이라고 했고 4번 탈락. 요게 비구조 요소를 부착하지 않은, 부착을 했으면 480이죠. 4번 탈락, 3번 탈락, 순서대로 탈락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바닥 구조. 바닥과 항상 지붕 구조가 있는데 지붕은 밑에 서포트가 없기 때문에 처질 수가 있지만 바닥은 서포트가 있으니까 별로 안 처진다고 그랬죠. 안 처지니까 바로 360이 정답. 2번이 정답이 되고 여기가 지붕이면 180이 되겠죠. 평지붕일 경우엔. 그래서 2번이 정답. 요거는 뭐 거의 한 5초 내지 10초면 풀 수 있었던 문제. 자, 10번 문제 갑니다. 10번 문제. 드디어 페이지가 없어졌죠? 페이지가 없습니다. 기본서에 안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비구조 요소. 자, 비구조 요소라는 건 구조 요소가 아니라는 거죠. 뭔가 구조적으로 튼튼하지 못한 거.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이런 거를 문제를 내요. 별로 진짜 지엽적으로 안 좋은 문제. 안 좋은 문제라기보다 아주 깊숙한 내용이죠. 중요하지 않은 문제죠. 내진 설계에 의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정답은 2번인데요. 비구조 요소의 내진 설계는 구조체의 내진 설계와 분리하여 수행하는 게 보통이죠. 왜냐하면 구조체는 힘을 받는 거, 지진이 왔을 때 구조체가 버텨줘야 되는 거고, 이거 비구조잖아요. 구조체가 아닌 거죠. 구조적으로 튼튼하게 힘을 못 받는 거. 뭐 흔히 얘기하면 그냥 유리창, 뭐 유리문 이런 걸 얘기합니다. 플라스틱 이런 걸 지진이 왔을 때 힘을 전혀 못 받아주잖아요. 근데 구조체는 철근 콘크리트, 뭐 철골 구조 얘는 받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얘 따로 같이 수행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수행할 수 있다가 맞는 거죠. 문제가 조금 너무너무 지엽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다 찍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10번 문제는 정답률을 만약에 나중에 보게 보면 이게 사지선다니까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찍는다고 봤을 때 25%가 나올 것 같잖아요. 25%가 안 나옵니다. 희한하게. 그건 희한하게 답 사이로 막 찍는 거죠. 한 20%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오지선다도 아닐 텐데. 자, 11번 갑니다. 자, 건축계획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번, 2번 또는 3번까지는 난이도 하, 또는 11번, 12번도 난이도 하가 보통 배치가 돼 있죠. 자, 이것도 난이도, 솔직히 이 문제는 난이도 하는 아닌데 난이도 중이긴 한데 난이도 하로 분류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목구조에 사용되는 구조형 합판의 품질 기준, 이거 기출문제로 그대로 나왔던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 2015년 서울시 9급에 나온 문제인데요. 구조형 합판의 품질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문제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보기가 여기는 3번에 보시면 이 내력이 여기가 40%에 해당하는 값이 700N 이상인 것이어야 된다는 건 40%와 700N, 그리고 못 벗기 강도는 90N 이상이 된다. 이게 맞는 보기거든요. 맞는 보기라는 걸 먼저 기출문제를 공부를 하셨다면 이게 4번에 보시면 모처법의 최대 못 벗기 강도가 60N 이상. 아, 이거 90인데 틀렸구나. 금방 찾아낼 수 있었다고요. 그래서 원래 이 문제는 난이도 중이지만 요게 기출문제하고 너무 똑같이 나와서 난이도 하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가 정말 중요하다고요. 기출문제를 착실하게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12번 계산 문제죠. 용접 H형광이 주어져 있을 때 보호 외부의 판폭 두께비 갑니다. 자, 보호 외부의 판폭 두께비 먼저 계산식부터 설명을 드리면 T 외부부터 H 마이너스 2배의 T 플랜지 플러스 R 회전 반경 이렇게 있는 식이 있습니다. 그거 암기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죠. 자, 근데 이 문제에서 아니 TW와 HTF를 어떻게 아나요? 외우셔야죠. 여기 H형광이라는 표시고 얘가 바로 하이트 높이죠. 얘가 폭 B, 그리고 세 번째 게 TW, TF라고 말씀드렸죠. 항상 T 외부가 항상 더 작습니다. 외부가 작고 플랜지가 크다고 제가 아예 우스꽝스럽게 H형광의 캐리커처를 설명드렸었잖아요. 이게 플랜지는 이만큼 두껍고 외부는 이렇게 얇습니다. 이 그림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외부는 굉장히 얇어. 플랜지는 무지막지하게 확장해놨어. 지금 과대 포장을 해놨죠. 제가 이거 그냥 한마디로 그 뭐라고 그러죠? MSG라고 그러죠. MSG를 왕창 친 거죠. 그래갖고 플랜지는 왕창 두껍게 하고 외부는 왕창 작게 하고, 그래서 외부가 세 번째로 작은 값이고 얘가 큰 값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잘 기억이 안 난다 하시는 분은 작은 값이 무조건 외부다. 그림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T 외부가 10이니까 12 분모로 내려오게 되고요. H 500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게 HBTWTF는 안 주어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요 밑에 있는 거는 숙지하고 계셔야 된다. 외우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500 빼기 2 T
이 F가 지금 16이죠? 근데 회전 반지름이 없네요. 회전 반지름이 이거 문제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용접이라고 돼 있죠. 요게 아변 H형광은 보통 회전 반지름이 주어지지만 용접을 해놨대. 여기와 여기를 용접을 해버린 거예요. 용접을 해버렸기 때문에 얘네들이 라운드를 할 필요가 없죠. 회전 반지름이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없어지는 거죠. 그냥 플러스 빵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그냥 암산으로 계산하는 거죠. 2 곱하기 16은 32죠. 500 빼기 32. 분자가 468이 나오죠. 나누기 10. 가운데 소수점 하나 찍으면 그게 그대로 답이 됩니다. 자, 중요한 거. 이 식을 잘 암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죠. H, B, T, W, T, F. 요 두 개를 알면 간단하게 풀 수 있었던 난이도 하의 문제입니다. 이것도 기출문제하고 비슷하게 나온 적이 있었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13번 갑니다. 말뚝재료의 허용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역시 난이도 죽이긴 한데 이거 기출문제에 그대로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더 아주 쉬웠던 게 기출문제에서 오답도 똑같이 나왔어요. 보세요. 기성 콘크리트 말뚝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설계인중 감축 강도는 35MPa 이상. 그래서 35를 제가 빵꾸로 뚫어서 열심히 외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30으로 잘못 나왔잖아요. 이게 바로 다음 페이지 보시면 16년 국가직 7급에 나온 문제 2번 보시면 문제도 똑같아요. 기성 콘크리트 말뚝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설계인중 강도는 30MPa 이상. 오답도 똑같이 오답이죠. 이게 35인데 그때도 30으로 틀리게 했는데 똑같이 7급 문제를 공부하셨던 분이라면 이거 똑같이 나왔네? 똑같이 틀리게 나왔네? 금방 풀 수 있었던 거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난이도 중이 아니라 하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론 뭡니까?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거 이거 국가직 9급이라니까요. 근데 아까 이거는요. 국가직 7급에 나왔던 문제잖아요. 7급 문제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7급에서도 9급 문제 얼마든지 나옵니다. 제가 열심히 설명드렸잖아요. 7급하고 9급하고 구분해서 시험 문제 안 낸다고. 선정위원은 9급이든 7급이든 똑같이 냅니다. 그런데 다만 7급이 조금 지엽적으로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 그것만 틀리지 이 계산 문제가 좀 더 많고 뭐 요것만 좀 틀리지 똑같습니다. 항상 9급 하시는 분도 7급을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자 14번 갑니다. 이 난이도 상 868페이지에 하나만 나와 있을 거예요. 내화강 1번 보기 하나만 나와 있고 1, 2, 3, 4가 다 안 나와 있습니다. 전혀 없는 내용. 강구조 내화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가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변이 의존형이냐 뭐 속도 의존형이냐 그거하고 비슷하게 사양적 내화 설계하고 이 뒤쪽에 나와 있는 내화 성능 요거죠. 내화 성능. 사양적과 내화 성능 이게 틀립니다. 그래서 내화 성능에 대한 뒤쪽에 이 내화 성능의 설명은 바로 성능적 내화 설계에 대한 설명. 이게 사양적이 된다. 그러면 밑에 나와 있는 게 사양적 규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항상 얘네 둘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기본서에 없는 내용이지만 이게 만약에 있었다면 저는 이렇게 강의를 할 거예요. 사양적이면 사양적 규정, 내화 성능이면 성능적 규정. 요 단어만 잘 매칭을 하세요 라고 강의를 했을 겁니다. 그거를 물어보고 있는 내용인데 기본서에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1번 보기는 누구나 다 있으니까 다 공부를 하셨을 거고 2, 3, 4는 다 없으니까 똑같이 찍었을 겁니다. 똑같이 찍었을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난이도 완전 상이죠.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4번이 틀린 정답이죠. 자 15번 구조역학 문제. 이제 뒤쪽 문제 구조역학이 이렇게 뒤쪽 문제로 완전히 몰려 있습니다. 뒤쪽을 같이 전체를 풀어 드릴 텐데요. 자 15번 갑니다. 그림과 같은 두 단순 지지보에서 중앙부 처짐량이 동일할 때 P1분의 P2의 값을 구해주세요. 자 여러 번 나왔었죠. 재질과 단면이 같다. 이거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재질이 같다. 그러면 2가 같다는 거고 단면이 같다. 그럼 I가 같다. 아하 2 곱하기 I가 같다라는 거죠. 자 단순보의 가운데 집중화중 받고 있을 때 처짐 어떻게 됩니까? 처짐식 이거 외우시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는 1번 요거를 뭐 P1, P2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가 1번 보 여기가 2번 보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1번 보 같은 경우에 델타 1 계산합니다. 단순보의 집중화중 48 2R분의 PL 삼성 암기하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P 대신에 P1 L 대신에 10m로 주어져 있으니까 10의 3승 얘와 델타 2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델타 2는 오른쪽에 쓸까요?
델타 2가 똑같이 48 2i는 똑같은데 P2 곱하기 길이가 10m 대신에 5m죠? 5의 3승. 요게 델타 2죠. 얘네 둘이 처짐량이 동일할 때라고 돼 있죠. 두 개가 같으니까 두 개를 같다고 놓고 푸는 거죠. 이걸 전부 다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날리는 거죠. 2i와 2i가 두 개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분모인 48 2i, 48 2i 똑같습니다. 분자는요. 여기 보시면 P1, P2는 틀린데 10의 3승, 5의 3승. 아, 3승이라는 게 같네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라고요? 가운데 있는 거, 괄호 안에 있는 얘를 서로 약분하라고 그랬죠. 10을 5로 나누면 얘는 1이고 얘는 2로 돼 있죠. 저 3승은 그대로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2의 3승 8이죠. 8 P1 이퀄 여기가 1의 3승은 그대로 1이니까 P2가 되는 거죠. 구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이게 아니라 P1분의 P2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P1분의 P2는 P2 대신에 얘를 쓰는 거죠. P1분의 8P1 해서 P1 날라가고 얘네는 날라가고 8만 그대로 정답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 문제에서도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단순보의 등분파중이 아닌 집중하중을 받을 때의 그 처짐량 48 2i분의 PL 3승 암기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단순보의 집중하중, 단순보의 등분파중, 캔틸레버의 집중하중, 캔틸레버의 등분파중 이 네 개는 워낙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문제입니다. 이거 뭐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만 알면 이거 쓰고 그 다음에 약분 끝. 숙달 되면 한 10초 15초밖에 안 걸리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위주로 나온다고요. 물론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도 뒤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는 그야말로 이게 난이도 중이라고 써놓긴 했지만 이거 여러분들이 수학을 어려워하시니까 난이도 중이지 이건 하나 다름없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16번으로 갑니다. 16번 문제도 일단은 FM대로 다 풀어드릴게요. 요거는 난이도 중상입니다. 왜냐하면 난이도는 중 비슷하게 가는데 굉장히 한 번 더 꽈습니다. 함정도 있죠. 그림과 같은 단순 지지보의 삼각형 분포하중이 작용 시 지점 A로부터 여기입니다. 지점 A로부터 최대 휜 모멘트가 발생하는 점과의 거리. 자, 최대 휜 모멘트가 발생하는 점 이라고 할 때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요 최대 휜 모멘트라는 건 V가 모멘트의 미분인 1차 미분인 V는 무조건 0이다 라는 거를 잘 착안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M'이 V가 항상 제로다라는 걸 하나하나 먼저 일단 처음부터 기출문제를 못 풀었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등변분포하중이 있을 때는 기본이 항상 이렇게 높이가 있는 쪽을 구하는 게 아니라 꼭지점이 있는 삼각형의 꼭지점이 있는 요 RB를 먼저 계산을 하는 게 정석입니다. 문제풀이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구하고자 하는 게 RB를 구하고 싶어요. RB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시그마 M A 이퀄 제로로 구하게 됩니다. 항상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지점의 아래첨자와 시그마의 아래첨자가 서로 반대가 되게끔 이렇게 맞춰 놓으라고 그랬죠. 여기가 RB를 구하니까 시그마 MA 이퀄 제로. 만약에 RA를 구하고자 한다면 시그마 MB 이퀄 제로가 되겠죠. 그걸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문제풀이 요령입니다. 그래서 A점을 기준으로 해서 모멘트의 합을 제로로 만듭니다. 자, A점 먼저 갑니다. A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종적으로 이 삼각형 하중에 전체 하중부터 시작을 하겠죠. 자, 위에서 여 A점을 기준으로 해서 삼각형 하중으로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지금 회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계 방향을 항상 플러스라고 놓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전체 높이가 W가 되겠고요. 길이는 6m가 되겠죠. 2분의 1 곱하기 W 곱하기 6. 이거는 삼각형의 면적이 되겠죠. 2분의 1 곱하기 높이 곱하기 밑변. 삼각형의 면적. 삼각형의 면적이 바로 등변 분포 하중의 하중이 됩니다. 힘이 되죠. 힘. 근데 지금 우리 모멘트를 계산하고 있죠. 삼각형에서 중심이 어딥니까? 삼각형을 봤을 때 항상 꼭지점에서 먼 3분의 2, 높이 부분에서 가까운 3분의 1. 요 지점이죠. 요 지점에서 3분의 1 지점, 요게 6m의 3분의 1인 거죠. 그거를 여기다가 곱해줘야 되는 거죠. 6 곱하기 3분의 1.
이게 바로 삼각형 하중에 의한 A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모멘트. 그런데 이 RB도 반시계 방향으로 A를 돌리고 있죠. 반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RB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요? 6m 이퀄 제로가 되는 거죠. 시그마 A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그마 모멘트가 전체 제로. 자, 이거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 RB 6이 있기 때문에 이게 등호 바깥으로 넘어가면 6 똑같이 있으니까 같이 날립니다. 같이 날리고 오른쪽은 RB만 남겠죠? 이거 다 계산하면 그냥 답입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분모가 2가 있고 3이 있고 2 곱하기 3은 6. 6하고 이거 다 지워지죠? 남는 건 W밖에 안 남네요. 그래서 간단하게 RB는 W 해서 위쪽 방향, 원래 그림 플러스 방향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라고 얻어주는 거죠. 자, 지금 우리 구하는 게 반력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최대 휜 모멘트 발생하는 점과의 거리를 구해야 되는 거죠. 지금 B점, A점부터의 거리지만 B점부터의 거리, 여기서부터의 거리를 보자 이거죠. 요게 X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를 X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서 전체 삼각형을 예를 들어서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전체 삼각형의 높이가 바로 W죠. 여기 밑에가 6이죠. 지금 이렇게 크게 그려져 있죠. 근데 조그만 삼각형이 X는 여기까지가 X라고 했을 때 이거를 Y라고 하자고요. 높이를 Y. 그러면 이 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의 비례식이 성립이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높이, 큰 삼각형의 높이 W 대 6은 작은 삼각형의 높이 Y 대 X가 되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게 X라고 했을 때 이 높이 Y를 구하고자 합니다. Y가 어떤 형태로 되느냐. 자, 이 비례식에서 이 비례식도 까먹으신 분 있죠.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항상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WX는 6Y 이렇게 되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건 Y죠. Y는 6이 밑으로 내려가서 6분의 WX 이걸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 Y가 어디를 들어가느냐. 이제 최대 휜 모멘트를 발생하는 점을 구할 때 전단력이 제로라는 걸 구해야 됩니다. 전단력을 여기 B점서부터 전단력 X, 전단력 VX라고 가자고요. VX를 어떻게 구하느냐. 위쪽에서 올라가는 이 RB 구해놨죠? RB가 W였었잖아요. W였었는데 기본적으로 전단력을 우리가 위쪽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걸 플러스로 하자고요. 이게 플러스로 했을 때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는 마이너스겠죠. 마이너스 W 플러스 요 조그만 삼각형의 면적, 아까 큰 삼각형의 면적 2분의 1 곱하기 W 곱하기 6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비슷하게 조그만 삼각형의 면적을 요거를 빨간색으로 빗금치는 이거를 계산을 하자라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XY죠. XY를 계산할 때 분모를, 기호를 통일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밑으로 내려가니까 플러스고요.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아까 Y를 뭘로 했어요? 이걸로 했잖아요. 6분의 WX Y 대신에 이걸 집어넣습니다. 이게 바로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괄호 안에 있는 거 빨간색이 빗금친 조그만 삼각형의 면적. 얘네 둘을 더하면 바로 VX 전단력이 나오게 되고 이게 제로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여긴 마이너스 여긴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한쪽으로 넘어가면 여기도 W가 있고 여기도 W가 있죠. W 같으니까 생략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거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거 그렇죠. 요게 그냥 삭제하면 안 되고요. 한 번 더 쓰겠습니다. 요거를 이쪽으로 넘기면 어떻게 되느냐면 왼쪽은 요거 두 개를 2하고 6하고 한꺼번에 계산을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계산을 하면 12분의 XX 제곱 WX 제곱이 되죠. WX 제곱 이퀄 마이너스 W가 이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럼 여기가 그냥 W만 나오겠죠. 이거를 요렇게 제하다 보면 여긴 1만 남습니다. 즉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X제곱은 12가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X를 구하고자 합니다. X는 원래대로 하자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 이렇게 되지만 X가 지금 길이잖아요. 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항상 플러스만 나오죠. 루트 12만 나오게 되고 루트 12는 이거 유리화를 하게 되면 2 루트 3이 나오게 되죠. 이 B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2 루트 3 메타라고 하는 요만큼의 거리를 구했습니다. 근데 그 구한 게 1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바로 이 난이도가 중에서 상으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2분의 4 루트 3이 답이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B점에서 구했잖아요. 항상 등변분포는 꼭지점에서 구한다고 그랬죠. 근데 원래 물어본 문제는 B점이 아닌 A점으로부터의 거리 6에서 2루트 3을 빼준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거기에 한 번 더 함정이 있어서 난이도가 올라간 겁니다. 자, 문제풀이 과정이 꽤 길죠. 꽤 길기 때문에 난이도가 중상으로 표시를 했는데 이 문제가 지금 뒤쪽에 보시면 요거 기출문제입니다. 최근 기출이죠. 역시 7급 문제인데요. 18년도 서울시 7급에서 나온 문제와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그때도 기출문제에서 이 똑같은 풀이로 제가 쫙 해드렸어요. 쫙 해드렸을 때 A점에서 꼭지점에서 위치가 얼마냐, 루트 3분의 L이거든요. 요거를 혹시라도 외우고 계셨다면, 이 루트 3분의 L이라는 걸 외우고 계셨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게 지금 L인데 6이라고 주어졌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꼭지점에서부터의 길이가 루트 3분의 L, 즉 루트 3분의 6이죠. 이게 루트 3분의 6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를 지금 구해달라고 하는 거죠. 이거. 그러면 그냥 이 루트 3분의 1이라는 걸 암기하고 계셨다면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6 빼기 루트 3분의 6. 이 과정 다 빼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빼고 그냥 이걸로 암기로 풀 수도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루트 3분의 6 유리화합니다. 루트 3을 분자분모에 똑같이 곱하면 6 마이너스 여기는 루트 3 곱하니까 3, 여기는 6 루트 3이 되죠. 자, 3분의 6 루트 3, 2 루트 3이죠. 그냥 답이 나오죠. 답을 암기하고 있다면, 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다 풀어드린 게 이만큼을 풀어드렸었어요. 이만큼을 풀어드렸죠. 뭐 그림도 열심히 그리고, 이거 아무리 숙달된 분들도 대략 한 1분 30초 이상 걸립니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근데 이걸 외우고 계셨다면 요거는 한 10초면 나옵니다. 10초면. 그래서 기출문제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7급 문제가 중요하다고요. 누차 강조하지만 7급 문제와 9급 문제는 별로 구분을 하지 않는다는 거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16번 문제 했고요. 17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요. 강구도 모멘트 골조의 내진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갑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특수 모멘트 골조의 최소 0.03 레디안. 특수 모멘트 골조는 무조건 0.04라고 했죠. 숫자가 틀렸고요. 2번 특수 모멘트 골조의 경우에 0.04. 요건 맞아요. 요건 맞는데 뒤쪽에 공칭 소속 모멘트 70%가 아니죠. 80%지요. 그래서 숫자가 틀렸죠. 이건 0.04로 틀렸고 전 맞는데 여기가 70이 아닌 80%로 해서 숫자가 또 틀렸고 3번 중간 모멘트 골조는 0.02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고 측간 변이가 할 수 있어야 된다. 3번이 맞는 정답. 자, 4번은요. 보통 모멘트 골조의 반응 수정 계수. 반응 수정 계수 이거 한 55개 되는데 이거 결국에 외워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3.5입니다. 그래서 3번이 맞는 정답. 18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은 또 요만큼까지는 아니지만 필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림과 같은 캔틸레버형 구조물에 부재 AB에서 지점 A로부터 휠 모멘트가 0이 되는 지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요만큼 있는데 여기를 예를 들어서 뭐 MX라고 치자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X라고 하는데 그때 MX가 제로가 되는 요 지점, MX가 0이 되는 점과의 거리를 구해주세요. 일단 모멘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반력부터 구해야 됩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왼쪽은 빗금이 있고 오른쪽은 어이? 서포트가 없네? 이게 일종의 캔틸레버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라멘입니다. 그래서 서포트는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에는 고정단은 반력이 3개죠. 항상 수직력이 있고 수평력이 있고 그리고 모멘트가 있고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보시면 외력은 지금 수평력밖에 없어요. 항상 우리가 힘의 3평형 법칙에서 시그마 H 꼴 제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 우리가 플러스로 우리 XY 좌표에서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가면 다 플러스잖아요.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고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플러스로 갑시다. 그랬을 때 HA는 이쪽 방향으로 가야만 되겠죠. HA. 그래서 HA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HA 왼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3하고 4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3km 등분포 중이 4m에 걸쳐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3과 4를 곱해주면 되죠. 이퀄 제로.
여기에서 HA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되니까 HA는 12kN이 되겠죠. 방향은 이쪽 방향 정확하게 맞고요. 이렇게 구해졌고요. 자, 시그마 V 이퀄 제로 쓰지 않겠습니다. 왜냐? 수직력이 없잖아요. 수직력이 없기 때문에 얘만 수직력 하나 있네? 얘는 무조건 제로입니다. 그래서 얘는 제로 쓸 필요가 없고요. 모멘트는 써야죠. 자, 시그마, 이게 A점에서의 모멘트입니다. 시그마 A점에서의 모멘트 총합은 항상 제로다 라는 법칙이 성립합니다. MA는 지금 어떤 방향인지 잘 몰라요. 그냥 무조건 MA 플러스라고 적으세요. 무조건 적고 하나하나 다 갑니다. 자, 요 HA는 A점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수직거리가 제로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모멘트가 없고요. 여기 힘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가다가 여기 있네요. 여기 있는데 3kN의 등분파중이 4m에 걸쳐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중심 한가운데죠. 한가운데. 이 한가운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몇 메타예요? 2m라는 걸 아시겠습니까? 4m의 반이니까. 좀 이따가 제가 수식으로 정확하게 설명드릴 텐데, 그래서 MA 하나 작용하고 있고, 이쪽에서는요, 지금 보시면 A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등분파중은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플러스죠. 그래서 플러스 3 곱하기 4. 3 곱하기 4는 등분파중의 길이 곱했으니까 하중이 나오죠. 하중에서 요 2m를 곱하는 게 아니라 A점을 기준으로 하니까 이 A점은 제일 밑에 있죠. 요거는 4m, 5m, 여기는 2m, 여기는 몇 m예요? 3m죠. 그 3m를 계산하는 걸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5 빼기 2분의 4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전체가 5m인데 그 중에서 요 반, 이 반이라고 하는 게 2m가 어디서 나왔어요? 4m의 반인 거죠. 그래서 2m를 빼줘서 이렇게 된 게 제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계산을 해보시면 이거 3, 9 곱하기 4, 36인데 MA 플러스 36이 제로가 나오려면 MA는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이너스 36kNm. 즉, 반시계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처음부터 제가 반시계로 그려놨던 겁니다. 왜냐? 얘가 지금 G점 A를 기준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있으니까 돌리지 마세요 하고 반대 방향으로 저항을 하는 게 모멘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졌고 이렇게 마이너스 36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개는 반력은 정확하게 구했어요. 수직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MX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보자면 요 X지점 여기죠. 그 지점에서 시그마 M X 이퀄 제로로 갑니다. X 지점에서의 모멘트 합은 전체 제로다. 자, MX 뭔지 모르지만 쓰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주어져 있죠. 0이라고. MX에다가 요 X 지점, 여기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HA가 아까 구해놨죠? 몇이죠? 12죠. 얘는 12. 얘는 36. 자, 12가 X 지점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있죠? 플러스죠. 그래서 플러스 HA 대신에 12. 그리고 MA는 마이너스 36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있죠? 마이너스 36. 근데 12가 그냥 12가 아니라 여기서 그냥 10이면 하중이죠. 하중의 모멘트 얼마 떨어져 있어요? X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12 곱하기 X 마이너스 36 이퀄 제로. 미지수가 두 개네.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H점으로부터 휨 모멘트가 0이 되는 지점, 즉 MX가 제로인 거죠. 얘가 제로니까 이거를 그냥 연립방정식이 아니죠. 그냥 방정식을 풀면 그게 답이 되는 거죠. X는 몇입니까? 3m가 정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앞에 문제에 비해서 그렇게 문제풀이가 많지는 않죠. 그러나 역시 이 기본에만 충실하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 되겠습니다. 차근차근 푸시면 됩니다. 라멘의 문제가 보통은 계산 과정이 조금 길기 때문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만 이렇게 국가지 계산 심심찮게 출제가 되니까 참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18번 문제였었고요. 19번 문제는 계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솔직히 한 10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길이가 L인 압축제가 부재 중앙에서 횡방향으로 지지가 돼 있다. 부재 중앙에서 횡방향 지지. 횡지지 하면 무조건 여기 나와 있죠. 횡지지 하면 무조건
핀, 뭐 이게 롤러든 핀이든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죠. 핀, 가운데 있다. 결국에는 2분의 1, 2분의 1 반반씩 나와 있네. 여기는 지금 핀이고, 여기는 여기는 롤러. 그러면 롤러는 뭘로 보느냐? 다 핀으로 본다고 그랬죠? 핀. 전부 핀입니다. 그런데 길이가 2분의 1, 2분의 1 똑같아. 아, K값은 무조건 1. 유효작용 길이에서 K값은 1. L은요, 2분의 1, 2분의 1 똑같으니까 이걸 사용하는 거죠. 뭐에다가? 이때 지지대 있을 때 면내 방향, 탄성 좌굴 하중은 면내 방향, 면외 방향 이런 거 여러분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무시하세요. 그냥 공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이거는 면내와 면외는 박사과정에서나 나올 법한 문제고 절대 공무원 시험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이런 단어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탄성 좌굴 하중 그냥 요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PCR은 어떻게 됩니까? KL 전체의 괄호의 제곱 분의 파이 제곱 이 i잖아요. 여기에서 K값 1로 들어가고 L 대신에 2분의 1 들어가고 그거는 계산하면 그냥 답입니다. 1은 쓰나 마나 2분의 L에다가 제곱 분의 파이 제곱 2i 요게 답이 있으면 좋은데 전체 보기를 보니까 L제곱분의 파이 제곱 2i가 다 동일해요. 요 L제곱만 살렸죠. 그래서 이걸 한 번만 더 씁니다. 요게 2의 제곱분의 L제곱이죠. 4분의 L제곱이 되는 거죠. 파이 제곱 2i. 자, 여기서 이제 테크닉이 필요하죠. 이 4분의 L제곱이라는 거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 이게 분모잖아요. 분모의 분모는 항상 분자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4 곱하기 L제곱분의 파이 제곱 2i 라고 해서 4를 곱한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요거는 그냥 요것만 외우고 있으면 되는 거죠. PCR은 KL 전체 제곱분의 파이 제곱 2i 하고 이게 핀일 경우에 K값 1인 거 그리고 여기에 2분의 1인 거 요것만 알면 그냥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거 뭐 계산 문제도 아니죠. 그냥 10초짜리 문제. 난이도 중짜라기보단 엄밀하게 얘기하면 난이도 중하로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로 갑니다. 20번 문제에서 보시면 이거 난이도 중상으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 여기에서 없는 내용이 하나가 있었죠. 탄산화 같은 게 없는 내용이 있었는데 문제를 맞추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먼저 4번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까요? 크리프 계산에서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초기 접선 탄성 계수를 탄성 계수 ECI라고 얘기를 합니다. ECI는 할선 탄성 계수, 우리가 그냥 흔히 알고 있는 EC죠. EC. 콘크리트의 탄성 계수 EC. 이거에 1.18배 곱하는 식 교재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0.9배니까 1.18배로 해서 숫자가 틀렸어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어저께 이 문자 내용을 캡처해 갖고 갖고 올까 말까 막 망설였습니다. 나중에 기본으로 시간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1번에 보시면 용접 이용철망을 제외한 전단철근의 설계 기준 항복 강도는 500MPa를 초과할 수 없다. 이게 기출문제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때는 바야흐로 2021년 2월 18일 기준이 개정됐습니다. 여기에서 용접 이용철망 플러스 벽체 전단철근이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더 들어간 것까지 제가 분명히 강의를 했죠. 강의를 해서 혹시 모르니 제가 4월 초에 쫙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4월 17일 날 국가직 보시는 분들 요거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30개가 틀린 게 있으니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정확한 문구는 용접 이용철망 플러스 또는 뭐 벽체 전단철근을 제외한 전단철근의 설계기준 항복 강도는 500MPa를 초과할 수 없다 하면 맞아요. 근데 벽체 전단철근이 빠졌잖아요. 기준 개정이 된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강생한테 문자를 돌렸습니다. 그 문자 돌린 게 일요일인가 월요일인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시험 당일이 4월 17일 토요일 그 다음날이 18일 아마 18일 날 제가 돌렸을 거예요. 요거 20번 문제 1번이 이거 틀림없이 복수 정답으로 될 겁니다. 이의제기 하십시오. 근데 실강생이 한 명이 이의제기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1번 복수 정답으로 밝혀졌죠. 그래서 국가직 9급에 시험 본 전체 과목에 뭐 15과목인가 16과목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모든 20문제 중에 복수 정답이 된 건 요 문제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기준이 개정된 거, 이 기준 개정된 거를 선정위원도 반영을 못한 거죠. 제가 찾아갖고 전부 다 알려드린 겁니다. 지방직 9급도 틀림없이
이 기준이 개정된 걸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2021년 국가직 9급의 건축구조 문제풀이를 쭉 해봤는데요. 건축계획하고 비슷하게 이 건축구조도 정상적인 난이도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정상적인 난이도로 복귀를 했다는 건 어려운 거 어렵고 충분히 쉬운 거 쉽고 해서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리고 기본서에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전혀 내용을 모르는 네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 한마디로 건축구조의 이 2021년 국가직 9급 건축구조의 만점은 95점이었습니다. 95점이 아니라 90점이었습니다. 그렇게 85점이나 90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1년 건축구조 국가직 9급의 문제풀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